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날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밖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참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수는 빠졌지만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한 가운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에 견인해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큰 금융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래간만에 코스닥 등락률이 코스피를 이겼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애플 폴더블 소식이 이 시장을 강타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까지도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 덕에 다른 재료들 역시도 좀 주목받은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좀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을 봐야 할까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늘은 수요일에 선물 같은 그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선물 시장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우리 선물 같은 남자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그분 모시고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주태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선물 옵션 방송 마켓디너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되게 멋지신데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날씨도 좀 꿉꿉하고 좀 기분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시장도 좀 힘들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표정은 계속해서 밝으시더라고요. 좀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수급 보시면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자, 기관이 선물을 땡기면서 선물을 2천억 이상 땡기면서 자, 현물을 팔았죠. 현물을 6천억을 팔았는데 자, 개인들이 6천억 다 받아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을 땡기면서 프로그램 매세를 들어오게 만들어서 자, 자기 물량들 막 털고 있는 웨이너 기관 모습 보셨는데 어떠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선 라인들을 2번을 찍었습니다. 자, 주청 패밀리들에게 다 알려드렸고요. 그 라인들 찍고 나서 반등이 나면서 또 M자를 그리면서 장 마감에 다시 한번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끝난 그 그림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오늘 같은 그림을 보셨을 때 우리가 또 뭐를 주목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다우지수 저항선이 4,570포인트입니다. 자, 그 저항선을 우리가 아주 잘 봐야 되는 게 과거에도 2월 달에도 그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 저항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 보이는데 여기를 또 찍고 나서 제가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선이 그대로 연결된 곳이 오늘 4,570포인트 다우지수 저항선입니다. 자, 그 라인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주태영의 주식사서함에서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저항선들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찍고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자, W자 역회된 숄더 제가 8라인 만들러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역회된 숄더 보죠. 자, 이거 선물 옵션 하신 분들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역회된 숄더, W자 역회된 숄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올라갔죠. 자, W자로 올라왔을 때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면 위에 있는 45,000포인트에 있는 저 저항선을 보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이 되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잘 봐야 돼요. 뭐를 잘 봐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저항선 이거 돌파가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그 라인을 지삼고 또 올라갔죠. 자, 현재 상황에서만 한번 봅시다. 다우지수가 종가로 끝났을 때 음봉으로 끝나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밀었어요. 자, 이 라인에서도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그 라인이라서 이 라인이 다시 지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이 나오면 여기가 지지선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여기에서 오늘자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45,07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가 떨어지면 이거 뭐예요? 전체적으로 M자형 차트를 또 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요거를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코스피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지금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다우지수를 보면 이쪽 저항선을 찍고 같이 한번 조정에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자, 과거에 제가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빠지면 이렇게 M자형의 헤드앤숄더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M자형 차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우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다시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M자형 차트가 되고요. 45,7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 슈팅이 나온 거를 예상을 해서 우리 장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M자형 차트를 그린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에서 M자형 차트로 정확하게 빠졌죠. M자 2마까지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쭉 밑으로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이런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현물을 제가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시라 그랬어요. 이유는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더 싸게 우리는 더 주식을 더 살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지선 이거 다 지나고 나서 이거 지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 자, 여기 갭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온 날 야간장에 제가 또 풋옵션을 들여서 큰 수익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갭을 매끄러 올라갈 것이라고 코스피 지수 최저점 라인을 찍었을 때 제가 315콜을 매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4,300%의 그 다음날 10분봉 기준으로 4,300%가 올라왔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또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갭을 매끄러 올라간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떨어져서 지선까지 찍었는데 자, 이날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날 이거 10분봉이에요. 4,300%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콜옵션 315콜 매수 잡으셨던 분들 큰 수익이 나왔던 그 그림을 한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과거에 제가 315콜 매수를 드린 시점서부터 지금 구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단기 저항선 라인들은 지금 현재 뚫은 시점이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재밌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이 라인들은 저항선이었어요. 그렇죠? 이 저항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날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었고 또 한 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옆으로 기고 있으면서 한 번 더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의 수가 다우지수 45,070포인트를 찍으러 갈 때 같이 한번 찍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이 단기 저항선이라도 여기를 한번 설정을 해놓고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라인들은 과거에서부터 저항선 역할을 했던 그 추세선이기 때문에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일 일봉이 생기고 나서 위로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또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M자형 차트는 조정이 나오는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을 잡아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선물 30분봉을 봤을 때 현재 구간 W자 반등 그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에 뚫고 나서 윗저항선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라인을 정확히 이 삼각선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윗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조정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추세선, 저항선과 지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좋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 지선, 밑에 있는 지선 2번을 찍었어요. 그 라인들 찍을 때도 저희 주태영 패밀리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따가 선물 30분봉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떤 그림을 그린지 여러분 이제 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추세선, 저항선 알고 대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혼자서 알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차트마스터 주태영 전문가님의 방송 다시금 돌려보시면서 이제 좋은 가격선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태영 패밀리들은 오늘도 가격을 미리미리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문가님을 딱 오늘 방송국에서 마주치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주식의 난이도 그리고 선물 시장의 난이도. 근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선물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잡아내시는 이유는 차트 때문인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 차트 지선을 왔을 때는 콜옵션, 선물 매수 포지션 잡아야 되고요. 저항선 왔을 때는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잡아야 하죠. 자, 난이도로 봤을 때 10점 만점에 옵션이 한 9점 정도 되지 않나. 그리고 해외 선물, 나스닥 선물이나 S&P 선물이 한 10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식은 난이도가 한 5 정도, 4, 5 정도로 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 자, 주식은 30%만 올라도 우와! 이연상 가면 우와! 대박 이러죠. 자, 근데 파생하시는 분들, 옵션 하시는 분들 30% 상한가 그거 뭐? 이연상?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워낙에 등락이 또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위클리 340풋 과거에 340풋 옵션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봉 차트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죠. 봉 하나 딱 떠 있고. 이게 화, 수, 목, 금, 종가상 0.01,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5일날, 작년 8월 5일날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 풋옵션 일봉 하나의 고점이 155만원. 자, 금요일 종가는 1,000원인데 월요일 고점은 155만원, 종가는 83만원이었습니다. 자, 이 헤드앤숄더가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 W자 역 헤드앤숄더나 헤드앤숄더 나올 때를 좀 기다리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팔라인으로 올라와서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머리 구간과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했을 때 팔라인을 진행하러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풋옵션을 계속 노리는 게 맞죠. 자, 작년 8월 5일날 지수 급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10% 막 빠지던 그 그림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이날 고점이 155만 원을 했죠. 100만 원 투자했으면 15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 종가상 83만 원에 올라간 이런 외가 풋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데 다른 풋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자, 이날 그렇게 크게 올라간 풋옵션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풋옵션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옵션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콜옵션. 왜냐하면 주식하던 습관이 있어서 지수가 올라야 이 콜옵션으로 같이 이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하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주식을 살 때 몇 주를 살까? 얼마에 살까? 다 계산을 하면서 클릭을 하죠. 하지만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하한가에 던져버리죠. 시장가에 던져버리거나. 그래서 이 풋옵션에 이게 지수가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특히나 개인들 투매가 나올 때 그때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제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빠르다. 수익이 빠르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방 포지션과 상방 포지션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선물 매도 포지션, 이게 뭐냐면 우리 주식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 청산한다, 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은 하방 포지션이에요. 선물 매수 포지션은 상방 포지션. 자, 상방 포지션 콜옵션 매수가 있고요. 또 하방 포지션 풋옵션 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버러지와 인버스 상품이 있고요. 자,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면 이렇게 순조를 유도를 해서 현물을 다 받아서 올라가는 그 기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 참 똑똑하게 움직였죠. 선물을 2,000원 이상 땡기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걸 6천억 이상을 개인들에게 다 팔았어요.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줬어요. 근데 오늘은 좀 개인이 한번 이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뭐 외인하고 기관 매조만 이기라는 법은 없죠.
자, 선물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실 때 선물 옵션 차트 마찬가지. 여러분들 증권사에 보시면 이런 스피드 매매창이 있어요. 자, 이게 스피드 매매창이 뭐냐? 자, 여러분들 뭐 수량, 뭐 이렇게 매수가, 정정 주문, 원주문 번호 넣어야 되고 아주 힘들죠. 근데 이렇게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잡았을 때도 한번 여기 전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전부 다 취소가 되고 다시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선물 매수할 때 두 계약이다. 그럼 두 계약을 체크를 하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매수 쪽에 이 라인에 오면 또 매수가 잡혀요. 그럼 올라가게 되면 매도 쪽에 더블 클릭을 하신다면 이 수량만큼 청산을 수량을 여기다 수량을 넣어서 여러분들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절도 거셔야겠죠. 손절은 매수를 먼저 잡으면 매도 쪽 MIT. 자, 매도 포지션을 먼저 잡으면 밑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이제 매수 쪽에 청산을 걸어 놓으시고 손절은 마찬가지 매수 쪽 MIT에다가 손절을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꼭 이 MIT 버튼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옵션도 마찬가지 이 스피드 매매창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2.0 이상 그 매수하시는 분들 손절을 꼭 걸면서 대응을 하시죠. 근데 이 손절을 걸으셨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옵션, 풋옵션도 그렇고 콜옵션도 그렇고 매수는 여기 똑같이 매수를 잡습니다. 자, 청산 올라가면 또 청산을 하겠죠. 자, 손절도 걸어놔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잡고 나서 이제 올라갔을 때 자기 포지션이 올라갔을 때 청산을 해서 이걸 다 이제 없어지면 우리 뭐예요? 밥 먹으러 가거나 커피 마시러 가거나 뭐 이러죠. 근데 그 옵션 같은 게 등락이 커요. 그 상황에서 손절 걸어놨던 MIT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매도 포지션이, 옥매도 포지션이 잡히죠. 이건 증권사에 꼭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옵션 매도 상품은 막아달라. 그렇게 되면 막아달라고 전화를 하시면 막아줘요. 그럼 나중에 혹시 모르는 옥매도 포지션이 안 잡히고 주문 거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런 건 우연에 이제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주식하듯이 매매를 하셔서 그런데 자, 주식은 1,000만 원, 1억씩 막 들어가죠.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 금액만 여러분들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 한번 올라가야지 뭐 상한가 하면 30%지만 하루에도 100%, 200%, 500% 나는 게 옵션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웨이나우 기관들이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잡았을 때 무조건 풋옵션에 해지를 걸어요. 이것도 우리 개인들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문가님 비추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 선물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우리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참고하시면서 다시금 우리 마켓이너 방송도 돌려보시고 좋은 가격선들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 강의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들은 건데요. 주식을 이제 단기 타점을 잡아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선물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좀 봤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주식 단타 진짜 잘하시는 분들 있죠. 아, 나는 단타 진짜 자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선물을 하시는 게 나아요. 선물은 매도 포지션, 하방 포지션과 상방 포지션이 다 있어요. 자, 주식 단타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살짝 물을 타서 조금 수익 나면 이렇게 털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주수가 빠질 것 같아. 자,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돼요?
선물 매도 포지션, 하방 포지션을 잡아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옵션을 하다 보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식처럼 옵션을 대응을 하셔서 그래요. 자, 그 말이 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0콜을 잡았어요. 자, 2.05, 그러니까 20만 5천 원짜리 잡았는데, 자, 주식 하시는 분들 어때요? 이거 350콜을 딱 꽂혀가지고, 요거 매수를 잡은 상황에서, 자,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는데, 콜옵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프리미엄이 감소를 하겠죠. 이 상황에서 물을 타세요. 주식하듯이 물을 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수 매가 근처에 있거나 등가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외가 정도로 가게 되면 외가가 뭐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는 외가가 되는데 이 나중에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350콜이 외가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3만 원대까지 막 물을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345콜로 갈아타세요. 지수가 조정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많이 죽었을 때 345콜을 대응을 했을 때 다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등 시에 350콜을 본전에 청산을 하시고 지금 수익 나는 이 345콜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건 반대 개념으로 풋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풋옵션을 사게 되면 우리가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야 되는데 자,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풋옵션으로 계속 물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진입한 금액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시고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차라리 355풋으로 대응을 하셔서 나중에 조정 시에 여긴 본전에 청산을 하시더라도 여긴 계속 수익 중이잖아요. 355콜은. 그럼 얘로 계속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하시던 분들이 옵션을 주식처럼 대응을 하셔서 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같은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을 대응을 하셨을 때 여기 10%라고 써있는데 10% 금액 말고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자, 억대 단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 이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4%, 5% 빠지면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이 풋옵션으로 적은 금액으로 하방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었을 때 그거 현물 손실금을 만회하고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웨이나우 기관도 이런 풋옵션과 이런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하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꼭 스탑로스도 걸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옵션을 하시다 보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베팅 금액이 점점 올라가겠죠. 자, 그 베팅 금액이 올라가면 지옥의 문이 올라가요. 그래서 언제나 100만 원 이하 금액만 가족의 행복을 담보로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지 개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위클리 옵션도 마찬가지고 월물 옵션도 마찬가지지만 하방으로 해지를 걸었을 때, 자,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급작스러운 하락으로 떨어졌을 때 외과 풋 옵션 같은 경우에 4,800% 그리고 7,300%까지 올라가던 그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해지를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해지를 걸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20만 원도 좋고요. 적은 금액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을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 지지선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자, 이 30분봉 같은 경우에 종가상으로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지선을 깨고 나면서 저항선을 삼았었는데 제가 야간장 340풋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드렸어요. 0.30서부터 0.20,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25,000원까지 잡혔죠. 자, 25,000원까지 잡히고 나서 그 다음날 지수 급락이 나왔어요. 자, 풋옵션을 적은 금액을 베팅을 해도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25,000원에 잡았던 게 이날 고점이 7.86, 78만 6천원까지 풋옵션이 수익이 나왔어요. 와, 그러면 우리가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30배 이상 올라왔으니까요, 하루 만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할 때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이 큰 종목들 억대 단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금액이라도 풋옵션에 해지를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30분봉이에요. 선물 30분봉. 여러분들 잘 보시는데 또 주파이더맨답게 위에 있는 선들이 많죠. 자, 이 선들을 한번 볼게요. 오늘 저점이 두 군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저희 주태영 패밀리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알려드려서 요 라인들을 과거로 가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또 계속 지지선을 삼았던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었는데 그 라인을 아침에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429.65 라인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M자 그림을 찍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살짝 반등이 나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인들에서 W자가 예상이 되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안 찍었는데 10분봉에서는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림인데, 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도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건 내일 갭 상승할 때의 기준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저항선 그대로 연결을 하면 찍고 나서 빠졌었죠. 또 찍고 빠졌죠. 자, 이게 한 틱도 안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저항선서부터 그대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 빨간색이요. 그 라인들을 나중에 찍으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세력들, 이거 메이저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 라인들 한 틱도 안 틀리고 이건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지지선들도 빨간색 지지선 이거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갭상시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게 갭상시에 갭상승 시 예상도 1번이에요. 자, 그럼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오늘자의 지지선,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깨면서 아니면 갭으로 깰 수도 있고요. 그냥 갭상으로 올라왔다가도 내려올 수가 있죠. 요 상황에서의 밑에 있는 지지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저점 라인들과 연결된 그 추세의 지지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럼 갭상시에 아니면 갭하락시에 추세로 보합에 시작을 했더라도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어라 할 수가 있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어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자, 내일자 아침에 저 라인들 지지선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아까 그 라인들이 어디였지? 방송 돌려보셔서 저점하고 저점, 고점하고 고점 설정하시면 저하고 수치가 같을 겁니다. 그 라인들 한번 잘 보시면서 내일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파이더맨의 차트를 다시금 여러분들께서도 돌려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주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가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별명들을 지어드렸는데 주파이더맨 말고도 이제 주스트라다무스라든지 너무나도 예언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별명들을 저희가 좀 지어드렸었는데요. 이제 차트를 아무리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전문가님 방송 보시면서는 쉽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차트를 보기 위해서 꼭 알아가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긋고 대응하는 이유는 콜옵션을 어디서 잡을지, 선물 매수 포지션을 어디서 잡을지. 자,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잡겠죠.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밑에 있는 추세선, 빨간색 화살표 있는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왜 잡아요? 과거 저점 라인서부터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고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디까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그럼 콜옵션에 선물 매수 포지션 잡았으면 위에서 스위칭을 하든가 전량 청산을 하겠죠. 이런 저항선이죠. 우리는 이런 저항선들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봉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저항선을 힘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 그림이 나왔을 때 바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이거 일봉 차트예요. 조정이 나올 때 그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콜옵션이나 선물 매수 포인을 잡고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엔 저항선을 안 그어놨죠. 자, 이 저항선을 설정을 해놨을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콜옵션 선물 매수 포지션 여기서 잡았더라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M자형 차트를 만들고 내려왔지만 또 한 번 큰 그림으로 보면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면 M자형 차트를 진행을 한다는 걸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봉 차트에서 이런 그림을 그린다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을 잡아서 지수 하락분을 수익으로 삼아야겠죠. 그 차트예요.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월물 옵션을 가지고 여기서 대응을 했다 하면 여기서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월물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 전술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선물 매도 포지션 여기에선 또 대박이 나는 그런 라인들이 많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은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 더 쉬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걸도 한번 잘 살펴봐야겠지만 자,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 큰 자리에서는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을 잡아야 되는 자리 저항선 고점하고 고점만 하나만 설정을 해놨다면 그 라인들이 어떤 라인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M자형 차트 우측 상단을 찍으러 갔을 때 거기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다 치면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또 한번 홀딩 전술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이건 테슬라 차트예요. 테슬라 차트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이어서 이 라인들이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그럼 또 한 번 찍으면 조정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테슬라 풋옵션 노리셨던 분들 아주 좋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선이라고? 그럼 테슬라 풋옵션 한번 잡아볼까? 자,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택 주식사 3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예시까지 그려서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위에서 테슬라 풋옵션 잡으셨던 분들 대박이 나는 차트였죠. 자, 이렇게 M자형 차트는 우리는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잡아야 되는 그런 차트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이런 라인들, 지지선 라인들을 우상향 지지선을 찍을 때마다 우리는 또 선물 차트로 보면 콜옵션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인들이 깨지게 되면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옵션 대응 자리를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옵션 매수 자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337.5풋과 335풋을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에서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그 수익 라인들도 제가 알려드리면서 자, 이쪽 라인들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홀딩 전술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337풋 같은 경우에 185.71%의 수익을 창출시켜 드렸는데 자,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일지 몰라도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게 큰 수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옵션을 하루에도 200%, 400%, 500% 충분히 나는 거를 기존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저희가 335풋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날 이 300%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는데 고점 기준으로는 445%까지 또 상승이 나온 그 그림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저항선에서 자꾸 밑에 있는 지선까지 갈 때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선물이 요만큼 떨어졌을 때 선물이 요만큼 떨어졌을 때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여기까지는 100%, 더 떨어지면 한 150%, 200%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추세 지지선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한번 그달 당일날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335풋 같은 경우에도 10분 만에 160%가 상승이 났습니다. 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날 공교롭게도 제가 옵션 매수 자리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각에 CPI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분 일찍 여러분들에게 풋옵션 매수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날 그 10분 전에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10분 만에 160%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날 고점이 230% 야간장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10분 만에 이거 100% 이상의 수익을 언제든지 맛볼 수 있었다. 이게 옵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빨리빨리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추세선을 아는 사람만이 선물 매도 자리와 선물 매수 자리, 그리고 옵션 매수 자리와 이런 청산 자리도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는 거겠죠. 자, 선물 자리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잡아보시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과거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위에 올라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서 끝났어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왔죠. 그럼 제 예상대로 여기서 M자를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물 매도 포지션과 신규 풋옵션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M자형 헤드앤숄더를 완성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 선물과 옵션을 또 수익으로 창출시켜 드렸던 건데, 이렇게 선물 자리를 알고 나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예상이 간다면 어느 자리에서 또 청산할지도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수를 드렸던 0.60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라 말씀드린 347풋입니다. 자, 이거 올라가면서 그 다음날 10분봉 233.33%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수익에 도달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352풋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걸 예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풋옵션을 자리를 드린 겁니다. 자, 이것도 그 다음날 이거 10분봉인데 여러분들 300% 수익을 또 그 다음날 10분봉 2개 생겼으니까 20분 만에 수익 300% 수익을 드렸어요. 자, 이거 주식하시던 분들이 이거 선물 옵션 받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옵션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난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이렇게 막 300%, 500% 수익 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투자 금액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는데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을 때도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을 베팅을 크게 들어가면 시법이 안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는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330풋 옵션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죠. 이유는 뭐냐면 이날도 다우 저항선 라인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장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갈 걸 또 한번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3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 이거 10분봉이에요. 이게 10분봉. 자, 이 10분봉 하나에 여러분들 얼마나 수익이 났어요? 2100%의 상승이 났어요. 10분봉 하나에.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거 100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2100%. 자, 2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 100만 원 아니라 좋아요. 2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현물에 1억, 5억씩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 외인하고 기관들도 이렇게 억대 단위로 막 큰 금액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꼭 풋옵션에 해지를 걸어요. 의무적으로 걸게 돼 있어요. 어떻게 또 대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해지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15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지선 최저 지선을 찍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탄핵 결과 나왔을 때 우리 갭이 크게 만들었었는데 그 갭을 매끄러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315콜을 매수를 드렸어요. 자, 이거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거 10분봉이에요. 마찬가지. 이 10분봉 기준으로 4,300%가 올라갔습니다. 자, 8시 45분에 선물 옵션장이 시작을 해요. 자, 10분 만에 8시 45분에 시작해서 8시 55분까지의 그림입니다. 자, 고점 기준으로 4,300%가 넘게 올라왔고요. 장이 시작을 하자마자 3,800%가 올라갔어요. 자,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자, 옵션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마켓디너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선 라인을 찍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거를 지금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W자 반등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메이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이는 자리 말고 안 보이는 자리도 오늘 제가 또 옵션 자리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400풋 옵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4.02 목표가였어요. 보이시죠? 여기 4.0이 목표가였는데 이날 고점이 얼마? 풋옵션 3.99, 39만 9천 원. 한 틱을 안 찍고 제 목표가에 한 틱을 안 찍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470%의 상승이 나온 이 400풋 옵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선물 옵션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자,
어렵다기보다는 주식같이 똑같이 매매를 하셔서 그래요. 주식 매매법과 옵션 매매법은 틀리다. 이거를 강조시켜 드리고 싶고요. 이게 비행기 모는 법하고 자동차 모는 법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요거를 살짝만 그 옵션을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물을 타지 말아야지, 다른 행사가를 잡아야지, 이 생각을 박아 놓으시면 나중에 절대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장담을 하고 여러분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주식 매매법 그리고 선물 매매법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 자체부터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우리 수요일에 이 선물 같은 남자 주태영 전문가님과 함께라면은 선물 시장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저희 마켓위너 방송 다시금 돌려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만을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셨을 텐데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자, 내일장 대응 전술이라고 보시면 보통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오늘장 같은 경우 지선 쪽에서 끝이 났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우리 장에 어떻게 또 나올지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오늘장 30분 봉인데 이렇게 끝났어요. 자, 여기서 M자를 그리면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끝났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갭상 버전의 같은 경우에는 437.0005에 한번 선물 매도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30분 봉 2개 생겼을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상향 저항선이죠. 이 수치만 보지 마시고 저하고 똑같이 선물 저항선을 설정해 놓으시면 이 봉이 생길수록 저항선 가격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고점을 그대로 이어보시면 여기 있는 메이저들이 여기를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 봉이 3개, 4개, 5개 생겨도 이 저항선이 어딘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 밑에 있는 지선도 어딘지 아시겠죠? 이 빨간색 추세선 여기서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들 선물 30분 봉 설정을 하셔서 이거 똑같이 설정을 하시면, 아, 여기가 그래서 329.65 지선이었구나. 아, 여기가 오늘 종가상 430.20 지선이었구나. 딱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라인들을 딱 찍고 반등이 났으니까. 그럼 내일 보합으로 시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보합인 상황에서는 이 지선 라인이 어딘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일 같은 경우에 430.20이나 30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보합에서 시작해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찍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뚫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요 상황에서는 위에 있는 저항선 437.0005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437.0005에서 선물 매도를 잡았을 때 저는 432.00 라인을 목표로 두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에 10개 걸고 대응을 하시고요. 자, 이거 30분 봉이 계속 생길수록 수치는 조금씩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잡히는 그 저항선 라인에서 선물 10개 거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개파락 버전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 오늘 어제장 같은 경우에 지선 라인에서 이제 찍고 나서 끝났지만 그 라인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경우 우리도 개파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가 이제 퀘스천 마크로 붙어요. 만약에 이런 지선 라인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밑에 있는 이 지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 연결을 하면 밑에 있는 지선이 하나 보여요. 빨간색 추세 지선. 요 라인을 우리는 살펴보고 그 라인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라인이 426.6560 라인이에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자, 목표치
433.40 라인을 목표치로 두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손절 열틱을 거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저하고 똑같이 설정을 해놨을 때 밑에 있는 지지선이 어딘지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의 조정이 나왔을 때 마케디노 주태영 전문가 말이 맞네? 저 사람 추세선은 참 희한해. 자, 주식하시던 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저 주식 방송도 하지만 제 차트에 이평선이 없어요. 30분 32평, 62평, 22평 이런 거 전혀 없죠. 자, 이 선물 추세 지지저항선만으로도 여러분들 큰 수익을 드렸던 그 모습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의 옵션 자리입니다. 자, 오늘의 옵션 자리는 저는 여기 위에 있는 콜옵션과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밑에 있는 지지선도 알려드렸고, 여기 지지선 오늘 저점하고 구우셔도 저쪽하고 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지선 찍었을 때 위에 있는 콜옵션 잡으시면 되고,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는 이 아래에 있는 풋옵션을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추세 저항선과 지지선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깨고 내려가면 이제 머리에 이제 지진이 나시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어 놨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선까지 쭉 밀고 있을 때 지지선 근처에서 풋옵션을 잡으면 그것만큼 또 낭패가 없죠. 왜냐하면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을 때 콜옵션을 봐야 되는데 어떤 콜옵션을 봐야 되느냐. 427.5콜입니다. 위클리, 내일 만기죠. 내일 만기 427.5풋입니다. 5콜입니다. 자, 427.5콜을 얼마에 매수 잡으시냐? 0.70서부터 0.60 자리 올 때 한번 잡으세요. 이거는 장 후반때 아마 이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할 것 같아요. 점심이나 야간장, 오후장에. 그렇게 되면 위에 목표가는 1차는 2.0, 2차는 4.0을 거시고 한번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잖아요. 갭으로 내려와서 찍거나 그냥 내려와서 찍거나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자, 327.5죠. 근데 위에 있는 이 430까지 갈 경우에 보통 이거 오전장에 찍고 나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보통 한 5.0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5.0까지. 위에 있는 정선까지만 오전장에 밑에 찍고 올라가도 4.0에서 5.0, 제 목표가 4.0은 충분히 갈 것이다. 그 상황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옵션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런 지지저항을 바탕으로 잡더라도 혹여 모를 밑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427.5콜을 한번 여러분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아요. 자, 어제장 같은 경우에 427.5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이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0.7, 0.7이나 0.5, 7만원에서 5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옵션 시장이에요. 반대로 5만원짜리가 50만원까지 갈 수 있는, 1000%가 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옵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저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대응 전술을 한번 짜보셔서, 내일장 실수 없는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콜옵션 여러분들도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우리 전문가님은 파란 색깔 넥타이를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전문가님이셨잖아요. 오늘은 빨간 색깔 넥타이를 하지는 않고 오셨지만 콜옵션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나눠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케디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또 어느 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리고 있다고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빗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